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특강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특강을 진행하게 된 공인회계사 장홍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홈페이지 프로필에도 있겠지만, 회계사가 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아직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원래 이제 저는 학번은 8호 학번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하고 같은 학교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금융회사에 입사해서 한 1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뜻하는 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안진회계법인을 거쳐서 한 10년 전에 개업을 해서 현재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하다가 학교 강의를 한 6년 전부터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강의가 좀 쌓이니까 여러분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어가지고 공개 특강도 하고 이제 공개 강의를 많이 진행해 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보다 일단 저는 앞에 금융기관을 한 1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실무 경험이 좀 더 많은 게 제 강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원래 이제 재무관리 전공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제가 향후에 또 여러분들이 꼭 제 과목 아니더라도 저한테 수업을 안 듣더라도 우리가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서 책을 갖다가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 특강 형식으로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무관리 기초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준비물들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런 쌀집 계산기입니다. 우리 흔하게 집에 하나씩 있죠. 계산기를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예. 요거랑 요게 있는데요. 일단 계산기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또 대부분의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비롯해서 이제 복잡한 계산기들은 이렇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기능 계산기들만 쓰게 되는데, 단순 기능 계산기는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자리 계산기가 있고요. 14자리 계산기가 있습니다. 14자리 계산기는 좀 많이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게 이제 14자리 계산기고요. 얘가 12자리 계산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일 흔한 게 12자리 계산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준비하실 때, 12자리를 이왕이면 14자리를 하면 좋겠지만, 12자리만 해도 충분하고요. 12자리 계산기를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능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밖에 모르고 못하고 이제 생각보다 이 계산기 기능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제가 똑똑한 계산기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계산기에서 이 기능 중에서 이제 기능키가 있는데, 여기 M 플러스 M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플러스고 메모리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R하고 MRC 요 키가 있는데요. 요 키들은 2,000원짜리 계산기에도 보면 다 있어요. 계산기를 갖다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특정 업체를 광고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로 시작하는 1,000원 샵 있죠? 길거리에 우리 흔히 보이는 거기 가보시면 2,000원 주고도 계산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계산기가 거기 2,000원짜리 계산기들이 지금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은 있는데 GT키가 없습니다. 이게 GT키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GT키 있는 걸 꼭 사셔야 되는데, 다로 시작하는 회사에도 가보면 여기 GT키가 있는 계산기는 3,000원부터 하더라고요. 3,000원짜리 계산기도 GT키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GT키가 있는 거를 꼭 준비를 하시고요. 제 오늘 특강에서 카시오 계산기는 기능키가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제가 카시오라는 회사를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계 기업이라서 미워하는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기능키가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데 좀 제 생각 수업 목적상
가시오 계산기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업무에서는 계속 가시오 계산기를 써왔는데 소목적에는 오히려 이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쌀집 계산기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이 메이커는 보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예, 뭐 참 놀라운 나라죠. 중국은 이런 복잡한 그 기계를 갖다. 내 보면 이게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3,000원 주고 산 계산기인데요. 아마 뭐 홍콩에서 선적할 때는 생각이 한 1,000원이나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거나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도. 근데 완전히 그냥 중국에서 중국 상표에 중국에서 만든 요 계산기보다 제가 써보면 이것도 뭐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닌데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우리나라 업체인데 예, 물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죠. 예. 이 계산기가 확실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들은 한 7, 8천 원, 비싼 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다. 예, 14자리도 한 10,000원이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왕 쓰시는 거 한 10,000원 정도 쓰셔서 이런 거 하나 사시고요. 나 돈 없다. 그러면 뭐 다로 시작하는 회사 가서 사시든 인터넷에서 사시든 뭐 2,000원, 3,000원 주면 이거 사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건 반드시 뭐다? GT키 있으셔야 이거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GT키 없으면 이제 제 특강은 들으실 때 상당히 불편하실 거고요. 뭐 이거야 어차피 뭐 시간, 뭐 1시간 남짓밖에 안 될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다른 수업을 듣든 뭐 제 수업을 듣든 현재 가치 계수 계산하실 때 요 계산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계산기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재무관리의 기초 한번 보시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무관리 기초 보시면 화평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제1절 화평의 시간가치란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흔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 10,000원이 가치가 있냐? 1년 뒤에 10,000원이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이렇게 좀 장난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1년 뒤가 더 좋은데요. 왜? 하면 지금 10,000원 있으면 싹 쓰고 없지만 1년 뒤에 10,000원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현재의 10,000원이 미래의 10,000원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참은 거에 대한, 1년 동안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은 거에 대한 대가고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쓴 거에 대한 그 대가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본문을 계속 보시면, 10,000원을 10%로 예금하게 되면 얼마를 우리가 1년 뒤에 받게 됩니까? 당연히 11,000원을 받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10,000원을 이제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11,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나요? 현재의 10,000원하고 1년 후의 10,000원은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음수가 아니라면, 뭐 이자율이 음수인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요. 뭐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죠. 어쨌든 이자율이 음수가 아니라면 현재의 10,000원은 1년 후의 10,000원보다 조금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 가치의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 이자가 되는데요. 시간 가치 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리 방식하고 복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시죠. 달리라고 하는 거는 제 내용을 보시면 원금에 대해서 계속 그냥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속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0만 원인데 이자율이 5%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3년간 맡겼다. 그러면 매년 이자가 5,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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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3년 후에는 11만 5,000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리 방식은 우리가 이제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등 우리 이제 경영학 전반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 이제 흔하게 우리 보는데 은행에서 이 단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을 좀 과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자기들 금융상품 광고용으로 꼭 단리를 이용하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제 복리 보시겠습니다. 복리 보시면요. 이제 원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금액에 원금을 합쳐서 그 합계액에 다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붙이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처음에 1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맡겼는데 10만 원을 맡기면 물론 이자가 5천 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10만 5천 원이 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가서는 아까는 한리 방식에서는 그냥 원금을 10만 원으로 놓고 10만 원에다가 이자를 곱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에 이제 원래 이자 5천 원을 가산해서 10만 5천 원으로 이제 금액이 바뀌는 것이죠. 10만 5천 원으로 금액이 바뀐 다음에 따라서 이자가 그 5,250원이 붙게 되고요. 따라서 기말 잔액은 11,25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4년도에는 11만 250원에서 시작하니까 이자가 5513. 끝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512.2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기말 예금 잔액은 115763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계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뭐 까짓거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시면 이쪽부터 따라가 볼게요. 10만 원을 1년간 예금하게 되면 1년 후 10만 5천 원을 수령한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2년을 맡긴다는 얘기는 결국 10만 5천 원 곱하기 1.05를 하신 건데요. 10만 5천 원 곱하기 1.05라는 게 결국 뭐가 됩니까? 1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5의 제곱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계산기 한번 들어보세요. 계산기를. 자, 1.05 제곱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뭘로 계산 못해?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 되지. 예,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1.05가 아니라 1.00000005 뭐 이 정도 되면 같은 숫자를 두 번 누르는 게 좀 불편하죠. 뿐만 아니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등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5에 곱하기 등호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냐면 1.05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1.05의 제곱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1.05 곱하기 등호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1025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값이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얼마? 11만 250원 이게 딱 계산이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년간 맡긴다고 해보겠습니다. 3년간 맡긴다는 얘기는 결국 10만원 곱하기 1.05의 세제곱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1.05의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1.05의 제곱을 1.05 곱하기 등호 이렇게 눌렀으니까 1.05의 세제곱은 1.05 곱하기 누르고 등호를 두 번을 누르면 됩니다. 등호를 두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제곱, 두 번 누르면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1.05 곱하기 등호 몇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니까 얼마가 돼요? 1.157625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10만원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15762.5. 예, 그래 115763이 나온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예, 별거 아닙니다. 그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1절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 보시면요. 자, 일시금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다라는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한 번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속칭 목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시금과 관련해서는 일시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의 일단 미래 가치라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개념을 파악해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원금이 10만 원이고 이자율이 5%면 1년 후에는 10만 5천 원, 2년 후에는 11만 250원이 되고 3년 후에는 11만 5,763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만 원은 죄송합니다. 현재의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1년 후의 미래 가치로는 10만 5천 원이고 2년 후의 미래 가치로는 11만 250원이고 3년 후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된다? 11만 5,763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이 뭡니까? 전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일시금의 현재 가치인데요. 자, 1, 2를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바로 맥락에서 따라서 가는 겁니다. 3년 후 115,763의 현재 가치는 뭐죠? 결국 지금 현재 가치로는 1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2년 후 112,250원의 현재 가치도 역시 10만 원인 거고요. 1년 후 10만 5천 원의 현재 가치도 역시 10만 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학 책의 각종 부록에 나오는 미래가치표, 현재가치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현재가치표, 미래가치표를 제가 지금 이번 특강의 목적 중에 하나는 현재가치표, 미래가치표 따위를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현재가치표, 미래가치표에 보면 뭐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1.5%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가치표가 없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자, 기본적인 계산. 제가 이 계산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1 나누기 1.1이라는 거 한번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1 나누기 1.1은 구해보시면 0.90909입니다. 뭐 이건 계산기 그냥 눌러보시면 되겠죠? 1 나누기 1.1.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만약에 1 나누기 1.1에 우리가 제곱을 구한다라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 나누기 1.1의 제곱?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나누기 1.1. 그 다음에 나누기 1.1. 이래야 되죠. 1.1을 두 번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한다? 1 나누기 1.1하고 등호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있지만 1 나누기 1.1의 제곱은 계산기를 1 나누기 1.1 등호 두 번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1 나누기 1.1 등호 한 번, 두 번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0.82645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호를 5번 누르려면 그럼 다시 해볼까요? 1 나누기 1.1하고 그죠? 1.1의 5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얼마가 나요? 0.620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우, 신기하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에이,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신기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쳐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1 나누기 1.5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등호를 연속으로 5번 누르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생각보다 똑똑하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5%인데요. 1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05에 5승을 갖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5에 5승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조금 전에 배웠었잖아요. 그 생각 잊어먹으셨어요? 1.05 곱하기 등호 몇 번이에요? 5번, 4번. 4번이죠. 요거는 제곱이 등호를 한 번 누르면 제곱이니까 5승은 몇 번? 4번 누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27628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만 원 하니까 얼마? 127628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1년 후에 여기 나오는데 10만 원, 100만 원을 5년 후에 수령하려고 하면 지금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5년 후에 우리가 지금 시점이 0 시점이고요. 1, 2, 3, 4, 5라고 합시다. 5년 후에 얼마?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를 예금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몇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 곱하기 1.05의 5승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X 곱하기 1.05의 5승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는 100만 원 나누기 1.05의 5승이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이거. 100만 원 나누기 1.05하고 등호를 몇 번 찍으면 되겠어요?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783,516.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83,526원을 넣으면 5%로 5년간 투자를 하면 100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1.05를 이렇게 무리하게 5번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제 2번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10만 원을 5%인 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원금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겠습니다. 물음 2번을 보시면요. 자, 5년 후에 200만 원하고 5년 후에 200만 원인데 현재 시장 이자율은 6%래요. 얼마를 투자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지금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이죠. 자, 5년 후에 200만 원입니다. 5년 후에 2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자율은 몇 퍼센트? 이자율은 6%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니까 x 곱하기 1.06의 5승은 2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x는 200만 원 나누기 1.06의 5승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원 나누기 1.06 등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되죠. 얼마? 1,494,516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3번을 보시면요. 자, 3년 후에 다시요. 물음 3번을 보시면 자, 3년 후에 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는 안 하고 6년 후에 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수 안 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8%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400만 원 나누기 1.08에 3승하고 500만 원 나누기 1.08에 몇 승? 6승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비교해보시면 값이 결과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더 크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면 금액으로 보면 여기 3년 후 400만 원이 그 6년 500만 원보다 작지만 현재 가치로 하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요. 참고사항인데요.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산기 조작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1.1의 7승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1.1의 7승을 구하려고 하면 자, 1.1 곱하기 다음에 등호를 곱하기 다음에 등호를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1.9487 뭐 이 정도 나와서 거의 2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1.07에다가 등호를 역시 9번을 이렇게 지해보면요. 즉 1.07에 10승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번 이렇게 해보시면요. 역시 거의 2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05에 14승을 해보시면 역시 1.979가 돼서 거의 2가 나오는데 이게 뭐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10%로 투자하게 되면 7년 후에 2배, 7%로 투자하면 10년 후에 2배, 5년으로 투자하면 14년 후에 2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70의 법칙이니 70보다는 뭐 72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72의 법칙이니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죠. 법칙이 아니고요. 그냥 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건데 원래 논리대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에 N승이 2배가 되는 거. 요걸 갖다 이식을 풀면 되거든요. 이식을 풀면 되는데 이거는 좀 듣고 모르셔도 돼요. 지금 요 R은 이자율이고 N은 기간이에요.
이자율이 예를 들면 뭐 10%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이 되는 거죠. 1.1의 n승이 2가 되는데 이 n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n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로그를 시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1.1 n이 되고 로그 2가 되잖아요. 아따, 로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함도 못 봤는데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n은 로그 2 나누기 로그 1.1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쌀집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로그 계산까지 하지 않더라도 계략적인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계산기 퍼센트 조작법인데요. 이 퍼센트가 생각보다 기능이 좀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0 곱하기 50% 해보세요. 그럼 50이죠? 뭐 이건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다른 키 떼지 말고 다시 40%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40이 계산되잖아요. 따라서 그 100%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 곱하기라는 값이 이미 입력이 이미 메모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퍼센트뿐만 아니라 더하기 퍼센트하고 빼기 퍼센트도 있는데요. 더하기 50% 해보시면 뭐죠? 50% 증가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해서 15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40%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예, 지금 원래 있는 값에다가 원래 주어진 값에다가 그 40%를 감소시키면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빼기 퍼센트 요것도 여러분들 기능을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3절 강의 계속 하시죠.